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심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6일 동네기획단 발대식을 가졌는데요. 앞으로 지역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동네복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민화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 동네기획단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를 위한 전주형 동네복지 실현에 나섰습니다. 전주시는 6일 33개동 동네기획단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네기획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동네기획단은 민관이 협력해 지역 내 복지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을 상시 발굴에 지원하는 민간협의체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한 집안을 살리는 일이고 한 사회를 살리는 귀중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함께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네기획단 위원들은 지역 사각지대 발굴과 자원 연계 등 취약계층 보호 활동을 통해 서로가 보살피는 동네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상부상조하며 돌봄과 나눔, 배려와 존중, 협동과 연대로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고 지역복지 공동체를 위해 같이 하고 싶은 일을 재미있게 해나가면서 정부의 동복지 허브 사업과 전주형 동네 복지의 성공을 이끌 구심체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편 전주시는 맞춤형 복지를 위해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과 저소득 학생에게 소양도서를 제공하는 지혜의 반찬, 저소득 폐지수거 어르신을 위한 희망 줍는 손수레 지원 등의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K랜 김민아입니다. 지난달 2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버스기사들의 휴게시간이 확보되면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적지 제시간 도착을 위해 운전 도중 졸음이 쏟아져도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운행을 계속하다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상황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집계에 따르면 매년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평균 2,000건을 넘어서고 있을 정도로 그 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고 고속도로 교통사고 5건 가운데 1건은 졸음운전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달 2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즉각 시행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의 사전 방지를 위해 업종별 운행 형태를 고려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키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노선 1회 운행 종료 후 최소 10분에서 15분 정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시외, 고속, 전세버스의 경우 2시간 연속 운전 시 운행 중이더라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키로 했습니다. 운전자들의 피로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대형 버스 사고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운행 행태나 그다음에 안전점검 관리 같은 걸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한 거거든요. 이견을 제출했었는데요. 그건 뭐 입법 예고나 이런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개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의견 수렴이나 이런 과정들은 다 있었습니다. 이견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당연히 업체들 입장에서는 규제가 강화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반발을 하는 거고요. 특히 시내 농어촌 마을버스는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 15분 이상, 노선 운행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으로 휴게시간을 연장했으며 시외, 고속, 전세버스는 1시간 연장 운행 시 휴게시간을 30분 이상으로 연장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운송 사업자에게는 사업 일부 정지 또는 최대 1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한편 운행 종료 후에도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버스 운전자의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 시점부터 최소 8시간이 흐른 뒤에야 다시 차량 운전이 가능하도록 해 운전자가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K랜 유희광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6일 친환경 수소 및 전기자동차 융복합 카쉐어링 시범사업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발대식은 청년의 미래와 대한민국 제조업의 위기 극복, 보호무역주의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시범사업 서비스에 들어가는 차량은 우선 수소차 5대와 전기차 27대이며 3월 말 수소차 10대가 추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0년까지 300대 규모로 확대해서
지역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고용 창출, 친환경 자동차 대량 보급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대전시정의 대표적인 소통 모델인 제2기 시민행복위원회가 지난 6일 출범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은 식전 퍼포먼스와 경과보고, 시민공동위원장 선출, 토크 콘서트 등으로 진행됐으며 공동위원장인 권선택 시장이 직접 무대에 올라 시민행복위원회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시민행복위원회는 450명 모집에 1219명이 신청해 2.7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출범하는 제2기 시민행복위원회는 중학생부터 8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됐으며 청년정책과 민생경제 등 2017년 대전시의 5대 역점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원시는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마을 경로당에서 운영했던 싱싱생생 건강교실을 오는 3월부터 다시 운영합니다. 싱싱생생 건강교실은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36명의 전문 체조 강사가 주 2회 근력 강화를 위한 체조를 실시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체력 증진에 도움을 줬습니다. 또한 보건소 직원들은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등 체계적인 건강 상담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를 수행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동 경로당 전수조사를 통해 연중 운영을 희망하는 경로당 14개소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일정을 조정하고 최상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싱싱생생 건강교실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 해결과 즐거운 노년이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부터 이틀간 2017년 마을기업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우수한 마을기업 성공 사례 및 지자체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마을기업 판로 개척 방안과 마을기업 로고 활용,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방안 등 분인별 토의 및 발표가 진행됩니다. 또한 16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에 공이 있는 11명에게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장 수여도 함께 진행됩니다. 201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식이 오늘 개최됐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2016년 한 해 동안 실시한 민원서비스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민원제도 운영 및 처리 실적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했으며 총 77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현장 실사를 병행하여 평가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수상기관에는 표창뿐만 아니라 포상금이 수여되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의 유공 공무원에게는 추후 개인 표창이 주어집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